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0세면 고령이었는데 이제는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많아진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8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 몸과 마음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평생 쉽게 해왔던 일상적인 일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제서야 미리 준비해 둘 거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90세가 되어도 정정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은 70세부터 침상에 누워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체질의 차이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들이 결국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요인 7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는 자녀의 닥달에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다가는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현실에서의 상황을 풍자한 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로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감을 깎아 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 품 안에 두다가 훗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배신감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서로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미리 도움을 주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달마다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노인 강 씨와 이 씨가 있었습니다. 강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질병이 찾아와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25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자기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함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의 근감소증으로 인한 전신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려 노화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 중간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남은 몇십 년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요인,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모은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일이라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핵심 요인,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이나 복지관, 헬스 트레이너,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요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일개미의 20%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아주 소수이며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서야 일하지 않고 있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0%를 잘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두 발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20대 80 법칙을 일과 인생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도 행복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핵심 요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60대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인척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좋은 차나 큰 집 같은 것을 보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남들은 큰 평형대를 샀는데 나는 이제껏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누구는 죽을 때까지 몇백만 원의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해서 지금 이 작은 연금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이것을 만회하려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0대 이후는 인생이 꺾이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다시 씨를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닌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라는 겁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같이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백억 재벌들도 더 큰 세상의 단위 재벌들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게 비교라는 것입니다. 7번째 핵심 요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근력을 위해 열심히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바르게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하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살짝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7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버리기. 둘째,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기. 셋째,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 기르기. 넷째,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 익히기. 다섯째,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 깨닫기.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기. 일곱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에 매달려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가지치기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며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혜 여정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후회가 아닌 기대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주 2회 이상. 가벼운 운동하기,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하기, 나만의 취미 시간 만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더욱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지혜여정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여정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